그 다음은 로셀소가 또 다친 겁니다. 복귀를 준비 중이었던 로셀소인데 어제 뉴스가 났습니다. 햄스트링이 또 탈이 나가지고 4번이나 돼야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셀소까지 지금 복귀를 못하는 상황에서 알리를 보낼 이유가 더 없어졌던 거죠. 토트넘 이탈이 무산된 델레 알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팀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PSG 이적이 막판에 물거품이 된 델레 알리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자신을 찬밥 대우하는 무리뉴 감독을 비난하는 트위터 포스팅에 연달아 좋아요를 누른 건데요. 사실 유명 선수들의 경우 SNS 행동이 팬들이나 언론들한테 계속 체크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 조심합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토크스포츠하고 스카이스포츠 영국 언론들이 레전드들의 무리뉴 비판 발언을 실은 포스팅에 떡하니 알리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여기 토크스포츠는 이제 전 토트넘 감독이죠. 해리 레드렉 감독이 강한 어조로 델레 알리를 써야 한다. 잉글랜드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델레 알리가 왜 뛰지 않는가 이렇게 한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스카이스포츠는 이제 아스날 레전드였죠. 폴 머슨 해설위원이 여전히 잉글랜드 최고 중 한 명인 알리를 뛰게 하지 않는 게 토트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걸 포스팅한 겁니다. 알리가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죠. 참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알리를 왜 잔류시키기로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겨울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돈줄이 말랐던 시기 역시나 역대 가장 조용한 겨울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렇다 할 빅사이닝이나 패닉바이가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리버풀이 막판에 수비수들을 좀 보강하긴 했습니다만 빅스타는 없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의 경우는 정말 아무런 임대건 이적이건 아무런 영입도 없이 이적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대신 유망주이거나 1군에서 뛸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선수들을 대거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냈어요. 자, 급여 부담도 덜고 선수들에게는 출전 기회도 줄 수 있는 괜찮은 선택이긴 하죠. 상반기에 아예 기회가 없었던 가짜니가 골키퍼 스페인 1부 리그인 엘체로 가게 됐고요. 잘 됐네요. 자, 기대주 스트라이커죠. 트로이 페럿은 이제 2부 리그 미롤에서 이제 활약에 저조했던 탓에 팀으로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 바로 3부 리그인 이스위치로 재임대를 돌렸습니다. 클라크, 화이트 이렇게 좀 컵대회에서 종종 이름 보이던 어린 선수들 역시 임대를 떠났고요. 자, 반면에 1군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 라인업에는 사실상 변화가 좀 없습니다. 사실 영입에 대해서는 무리뉴 감독도 그동안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아무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크리스티안 에릭센 연쇄 이적으로 데려올 거라는 썰은 있었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이적설조차 거의 없는 팀이 이번 겨울에 토트넘이었습니다. 오히려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 재계약이 더 큰 이슈일 정도로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팀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재계약도 안 된 상황이고 새로 영입한 선수도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암울한 겨울 이적 시장이었다. 한국 팬들이 기다렸던 김민재 선수 이적설 역시도 전혀 거론이 되질 않았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자, 가장 가능성이 그나마 높게 점쳐졌던 이동은 단연 델레 알리의 이적이었죠. 결국 델레 알리마저 이번에 팀을 떠나지 않고 잔류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좀 독특한 상황입니다. 알리가 임대가 됐든 이적이 됐든 어떻게든 토트넘을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뉴 감독도 동의를 했고요. 포체티노 감독도 어서 오라고 했고 델레 알리 본인도 모두 다 동의를 한 상황이었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태클을 걸었어요. 네. 어차피 지금 토트넘에서 전력 외인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도 보내라고 했으니까 보통 웬만하면 이런 상황이면은 다 이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레비 회장이 이걸 막판에 막은 겁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포체티노 감독이 이 이적이 좀 뒤집어지면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해요. 알리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자기를 토트넘에서 지금 자른 레비 회장이 이번에도 파토를 좀 논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델레 알리 입장에서도 좀 속 터질 노릇이긴 할 겁니다. 1996년생입니다. 델레 알리 아직도 좀 어려요. 한국 나이로 이제 만 25살이니까 토트넘 계약이 무려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아직도 3년 반 정도 남은 거죠. 마지막 재계약을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있을 때 했어요. 2018년 가을에 했으니까. 근데 그 뒤로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고 무리뉴 감독이 왔는데 본인이 부진한 것도 부진한 겁니다만 완전히 지금 전력 외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포체티노 감독 믿고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포체티노 감독은 없고 더 지금 매정한 사람이 와서 아예 지금 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제 생각에 알리 정도면 좀 못하더라도 좀 얼러가면서 좀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리뉴 감독이 사실상 거의 2군 선수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팀을 좀 옮겨보려고 또 포체티노 감독 옛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포체티노 감독이 좀 오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적도 안 시켜주고 참 델레알리 입장에서는 뭐 속 터질 노릇인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알리 뭐 계속 부상이라고 명단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시선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브라이튼전 앞두고 무리뉴 감독이 알리 지금 부상인데 팀 훈련에 합류를 안 한 상태여서 혼자 지금 약간 제어를 하고 있어서 언제 복귀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한마디로 팀에서 제대로 통제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부상이 아니라 알리가 사실 이적이 안 돼가지고 팀 훈련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고요. 어쨌든 알리가 이번 겨울에 그대로 이적을 해버렸다면 뭐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였을 텐데 이적 시장이 이대로 닫혀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여름까지는 토트넘에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무리뉴 감독이 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델레알리 이적은 대체 왜 무산이 된 거냐? 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애초부터 이적이 가능한 상황이긴 했던 거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알리 대체 선수 영입이 불발된 것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토트넘은 에릭슨을 원했다고 해요. 이제 하지만 인터밀란이 에릭슨을 놔줄 생각이 없었고, 아니 그러면은 다른 선수 찾으면 되지 왜 자꾸 에릭슨한테 매달리지? 그 다음은 로셀소가 또 다친 겁니다. 복귀를 준비 중이었던 로셀소인데 어제 뉴스가 났습니다. 햄스트링이 또 탈이 나가지고 4벌이나 돼야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셀소까지 지금 복귀를 못하는 상황에서 알리를 보낼 이유가 더 없어졌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홈그로운 문제도 있어요. 네, 알리 빠지고 에릭슨이 온다 치더라도 에릭슨은 홈그로운 그러니까 자국 선수거나 뭐 자국 유스 출신 선수조차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UEFA 외국인 선수 제한 규정에 이제 걸리죠. 왜냐 자국 선수 3명 더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릭슨을 추가하면 잉글랜드 선수를 더 빼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델레알리를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잉글랜드 선수로서 1군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가 좀 추가가 돼야만 이게 좀 밸런스가 맞는 건데. 그러니까 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계속 에릭슨한테 매달리냐고. 그것도 토트넘 싫다고 제발로 나간 선수인데 물론 에릭슨이 지금 인터밀란에서 그래도 좀 폼이 올라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라는 형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알리를 남긴 게 토트넘한테는 뭐 천만다행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케인도 부상이고 로셀소도 또 나가 떨어졌고 공미를 볼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은돈벨레 하나뿐이기 때문에 뭐 라멜라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 외 나머지는 다 유스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정말 냉정하게 잘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점에서 보면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이 황희찬 웨스트햄 이적 막판에 막은 거 이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벤치 멤버를 보내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또는 어떤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면 참 무리뉴 감독은 알리가 정말 싫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물론 바로 그 벤치 멤버로 분류된 선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찝찝한 일이긴 하죠. 어차피 지금 뭐 남는다고 더 뛰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험용으로 남으란 얘기니까 황희찬이나 델레알리나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리 이적은 무산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금 토트넘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경기였던 브라이튼전 어마어마하게 실망스러운 경기였고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무리뉴 경질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 이게 지금 금세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데니 로즈, 델레알리 여기다 지금 오리에까지 팀 내 주요 선수들하고 계속 척을 지고 있는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 여전한데다가 해리 케인, 로셀소, 레길런 부상 선수들도 여전히 많고요. 무엇보다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파트너가 되어줄 선수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 케인이 케인 혼자 완전할 수 없듯이 손흥민 역시 손흥민 혼자서 모든 찬스를 만들어내고 골을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브라이튼전처럼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와의 시합에서도 철저하게 고립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이적 시장을 통해서도 이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좀 토트넘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게도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은돈벨레가 요즘 폼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은돈벨레는 본인이 공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동료들을 이용하거나 뭐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죠. 이런 점으로 보자면 알리의 잔류가 그 자체로는 일단 토트넘에게는 긍정적인 좀 다행스러운 결말일 수도 있다. 뭐 선수 본인에게는 좀 고통이 길어지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토트넘이 다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디딤돌까지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정도는 계속 이렇게 좀 갖고 갈 수 있다는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다. 최악 중에는 그래도 차악이 아닌가. 자, 무리뉴 감독이 과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겨울이 좀 더 길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만약에 뭐 금요일 새벽에 첼시전 있는데 이 경기에서 뭐 승패를 떠나가지고 내용이 좋지 않으면 이거 정말 폭풍 거셀 것 같습니다. 좀 순위도 이번 경기 지면 그나마 지금 뭐 6, 7위 이렇게 싸움 하고 있는데 이 경기 놓치면은 정말 10위까지 가거든요. 네, 토트넘 아주 중요한 이번 한 주 이적 시장까지 닫힌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알리는 정말 계속해서 명단 지혜가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빠.